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끼리들이 거대한 유령처럼 강을 헤엄쳐 건너고 초원의 지배자인 사자들이 광활한 물속에서 소리 없는 사냥꾼이 되는 곳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곳이 존재한다면 그곳이 바로 초배입니다. 육지와 물의 경계가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정교하며 비극적이면서도 웅장한 생존 전쟁으로 허물어지는 곳이죠. 이곳의 이른 아침 공기는 밤이슬의 습기뿐만 아니라 흙먼지 냄새, 야생식물의 향기,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기다림의 감각을 풍깁니다. 마치 위대한 연극의 막이 오르기 전 온 땅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보츠와나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1967년에 설립된 초배는 단순한 보호구역을 넘어 아프리카에 뛰는 야생 심장입니다. 이곳은 폐비실, 공룡마리, 이상의 개체수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야생, 코끼리 개체군의 서식지이며 이는 이 땅의 풍요로움을 증명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곳에서는 축축한 땅에 찍힌 사자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위험으로 가득 찬 강으로 당신을 이끌고 그곳에는 악어들이 썩은 통나무처럼 떠다니며 조용히 매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숨결은 포식자와 먹이 모두에 공존하는 심장 박동을 품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초배를 탐험하세요. 그곳은 생명이 그 모든 아름다움과 잔혹함 속에서 매 순간 펼쳐지는 곳입니다. 남부 아프리카 특유의 야생 정신이 살아 숨쉬는 초배 국립공원은 햇살 아래 반짝이는 원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보츠와나 북부에 위치한 초배는 약 1,700 평방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보츠와나,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네 국가의 국경이 만나는 독특한 네 개의 코너, 지역의 생태학적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배라는 이름은 건조한 풍경을 푸른 비단띠처럼 구불구불 흐르는 초배강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강은 생명의 젖줄이자 자연세계의 끈질긴 힘을 상징합니다. 한때는 풍요로운 사냥터이자 남부 아프리카 최초의 주민인 산족의 땅이었던 이 지역은 1961년부터 보호되기 시작했으며 1968년에는 보츠와나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자연 보물 중 하나를 보호한 선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공원 북동쪽에 위치한 세론델라는 초배강 남쪽 강변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듬성듬성한 숲과 모래땅이 특징인 지역이지만 가장 활발한 관광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배강을 따라 서식하는 아프리카 코끼리의 밀도가 대륙 전체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이곳은 귀중한 천국이자 이 온순한 거대 동물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어줍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자연에 살아있는 기념비이자 덤불숲을 군림하는 진정한 거인입니다. 인상적인 키는 13피트에 달하고 6톤을 초과하는 거대한 몸무게를 지닌 이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뚝 서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도를 닮은 거대한 부채 모양의 귀는 단순한 식별 특징을 넘어 복잡한 천연 냉각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귀에 촘촘하게 퍼져 있는 혈관망을 흐르는 피는 미풍에 의해 냉각되어 혹독한 더위 속에서 천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와 위십술이 합쳐진 형태인 경이로운 코는 4,000개 이상의 개별 근육 다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놀라운 다용도 도구입니다.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으며 한 번에 최대 8리터의 물을 빨아들여 마시거나 목욕할 수 있고 어린 풀 한 포기를 뽑는 것부터 큰 나뭇가지를 꺾는 것까지 놀라운 정교함으로 가장 작은 물건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길게 늘어난 앞니인 긴 상아는 방어 무기이며 마른 강바닥에서 물을 파거나 영양가 풍부한 나무 껍질을 벗겨내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남아있는 약 4,725천마리의 코끼리 중 보츠와나는 가장 큰 개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론델라는 이 왕국의 심장부이자 대체 불가능한 요새입니다. 포유류 중 가장 긴 22개월에 달하는 임신 기간 때문에 이 종의 개체수 증가 속도는 극히 느립니다. 따라서
초배 지역의 개체군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여전히 이들을 전 세계적으로 취약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0에서 70년에 이르는 긴 수명은 이 야생 환경과의 깊은 유대감을 반영하며 이는 도전과 지혜로 가득 찬 긴 삶입니다. 세론델라는 코끼리들의 천국일 뿐만 아니라 근육질 몸과 흔들림 없는 힘으로 유명한 아프리카 물소에게도 소중한 보호구역입니다. 거대한 체구와 뿌리 부분에서 합쳐져 바위처럼 단단한 헉을 이루는 인상적인 뿔을 지닌 아프리카 물소는 마치 살아있는 요새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이들은 검은 죽음이라 불리며 예측 불가능한 맹렬함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그 겉모습 뒤에는 풍부하고 복잡한 사회생활이 숨어 있습니다. 1000마리 이상에 달하는 거대한 무리가 초원을 가로질러 걷고 요동치는 강물처럼 이동하며 경험 많은 암컷들의 리더십 아래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육중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뛰어난 수영선수여서 먹이를 찾아 깊은 강을 쉽게 건너갑니다. 물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매일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항상 흐르는 초배강을 품고 있는 세론델라는 이들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장소가 됩니다. 사자와 같은 적이 나타나면 집단적인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입니다. 성체 물소들은 용감하게 돌진하여 뿔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벽을 만들고 무리를 보호하며 홀로 있는 사자를 물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백 개의 발굽이 땅을 쿵쿵 찢는 소리, 분노에 찬 콧소리, 그리고 그들의 이글거리는 눈빛은 가장 용감한 포식자들마저도 좌절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새끼 사자를 선제적으로 공격하여 죽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론델라에서는 사자들이 혼자 사냥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들은 맹렬한 사냥을 수행하기 위해 힘과 팀워크 기술에 의존합니다. 여기 각 사자 무리는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육질의 수컷 사자들은 두꺼운 갈기가 특징인데 이는 힘과 건강의 상징입니다. 갈기가 어두울수록 수컷은 더 강하고 암컷에게 더 매력적입니다. 그들의 특징적인 포효 소리는 최대 9마일 거리에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원시적인 소리는 초원 전체에 울려 퍼지며 영역을 표시하고 무리 구성원들을 불러 모으며 경쟁자들에게 경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의 번식 죽이는 계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약 110일간의 임신 기간 후 암사자는 은밀한 은신처에서 1마리에서 4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놀랍게도 무리의 어떤 암사자라도 새끼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데 이는 집단 어미 돌봄의 아름다운 표현이며 다음 세대의 생존 기회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대형 고양이와 동물들과는 달리 사자는 긴밀한 사회 구조로 유명합니다. 보통 혈연 관계로 묶여있는 암사자들은 사냥 작전의 중추입니다. 초배에서는 연구자들이 심지어 사자들이 아기 코끼리를 사냥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이는 엄청난 힘, 대담함, 그리고 비범한 협동심을 필요로 하는 극히 드문 행동입니다. 이들의 유기적인 협동은 모든 사냥을 대가의 전략적인 연출로 탈바꿈시킵니다. 하지만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자 무리는 교활하고 끈질긴 상대인 점박이 하이에나와도 맞서야 했다. 개처럼 생겼지만 하이에나는 고양이과에 더 가깝다. 이들은 하이에나과에서 가장 큰 동물로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크고 더 공격적이며 수컷을 지배한다. 매우 강력한 턱으로 1000메발 PSI에 달하는 치악력을 낼 수 있어 기린의 가장 두꺼운 뼈까지 으스러뜨리고 모든 영양분을 추출할 수 있다. 매우 강한 위산을 가진 독특한 소화 시스템은 단단한 뼈까지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어 이들을 효율적인 생존자로 만든다. 비범한 지구력 덕분에 하이에나는 꾸준한 보조로 광활한 초원을 지칠 줄 모르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최대 80마리에 달하는
복잡한 시족과 얽혀 있으며 이들은 모두 강력한 우두머리 암컷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들이 단지 죽은 고기를 먹는 청소동물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연구에 따르면 그들 식단의 50에서 90%는 성공적인 사냥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협력하며 정교한 전술을 사용하여 얼룩말과 누 같은 큰 초식동물을 사냥합니다. 유연한 본능은 그들이 다른 먹이원을 활용하게 하며 그들은 기꺼이 죽은 고기를 먹고 종종 사자와 대치하여 먹이를 빼앗기도 합니다. 부족한 시기에 대비하여 하이에나는 남은 먹이를 진흙 구덩이에 묻어두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의 놀라운 지능을 반영하는 행동입니다. 세론델라 생태계에서 점박이 하이에나는 중요한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사냥하고 썩은 고기를 먹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질병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이들의 유연성과 적응력 덕분에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오늘날까지 성공적으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자연의 또 다른 청소부들이 유유히 떠다닙니다. 그들 중에는 검은 회색 깃털과 엄숙한 모습을 한 마라부 황새가 위험 있는 자태로 우뚝 서서 장의사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키는 5피트에 달하고 날개폭은 거의 미피트에 이르는 마라부 황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날아다니는 육상 조류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강력한 날개는 뜨거운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를 때 거대한 몸집을 쉽게 지탱해 줍니다. 틀림없는 특징은 벌거벗은 분홍색 머리와 목입니다. 이는 동물의 사체에 머리를 파묻을 때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훌륭한 생물학적 적응입니다. 세론델라 지역에서 마라부 황사에는 효율적인 청소부 역할을 하며 질병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합니다. 사체 외에도 그들은 다재다능한 사냥꾼으로 물고기, 개구리, 곤충은 물론 어린 홍학 같은 새끼 새들까지 사냥합니다. 초배 남서부에는 넓은 초원과 흩어진 덤불들이 어우러져 보석처럼 빛나는 사부치, 늪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부치의 핵심은 예측할 수 없는 흐름을 가진 신비로운 사부치 운하입니다. 이 운하는 때로는 수년간 맹렬히 흐르다가 갑자기 수십 년 동안 말라버리곤 하여 이곳의 풍경과 동물들의 운명을 끊임없이 변하는 드라마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러한 변덕스러움은 독특한 생존 전략을 형성하게 했고 모든 생물들이 적응하거나 멸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새벽 안개 속 웅장한 아프리카 물수리 한 마리가 높이 날아오르고 그 울음소리는 온 공간에 울려 퍼져 이 야생의 땅에 살아있는 상징이 됩니다. 머리, 목, 꼬리에 있는 눈처럼 하얀 깃털은 짙은 갈색 몸통 위에서 확연히 두드러집니다. 위야, 효효 하고 울려 퍼지는 그들의 울음소리는 아프리카의 소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으며 흔히 아프리카의 목소리라고 불립니다. 인간보다 8배 더 예리한 시력으로 이들은 수백 미터 거리에서도 물고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 같은 속도로 급강하여 작은 가시가 돋아난 강력한 발톱으로 미끄러운 먹이를 꽉 움켜줍니다. 물고기가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다양한 식성을 보여주며 물사에 도마뱀 그리고 작은 포유류까지 사냥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아프리카 물수리가 평생 일처제로 유명하며 함께 높은 나무 꼭대기에 거대한 둥지를 짓고 자신들의 영역을 맹렬히 방어합니다. 주변에는 앙골라 기린들이 살아 움직이는 이동 요새처럼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천천히 움직이는데 깃목은 마치 땅과 하늘을 잇는 기둥처럼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사부치 풍경 속에서는 기린 무리들이 종종 작고 유연한 사회 집단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의 주식은 주로 아카시아 나무잎이며 거의 20인치에 달하는 긴 혀와 두꺼운 입술 덕분에
가장 가시돋친 나뭇가지 사이로도 쉽게 잎을 따 먹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풍경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나뭇가지들을 쳐내어 햇빛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고 다른 많은 동물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줍니다. 보존 노력 덕분에 앙골라 기린 개체수는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서식지 손실과 밀렵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여전히 직면해 있습니다. 그 웅장한 존재들 아래에는 작고 민첩한 임팔라 무리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윤기 나는 젓갈색 털은 푸른 풀밭 위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수컷의 특징은 3피트까지 자랄 수 있는 우아한 초승달 모양의 뿔입니다. 위험이 도사릴 때 그들의 날렵한 몸은 놀라운 전력 질주로 폭발하여 시속 50마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갑자기 공중으로 뛰어오르는데 이는 에너지를 과시하는 행동이자 무리 전체에 대한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임팔라의 사회생활은 복잡하며 수컷 독신 무리들과 새끼를 동반한 암컷 무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번식기가 되면 성체 수컷들은 영역을 설정하고 콧김을 뿜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암컷을 유혹하고 경쟁자들과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임팔라의 민첩함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빠른 포식자, 즉 남부 아프리카 치타가 웅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물은 속도의 기술을 완벽하게 지배하도록 설계된 자연의 걸작입니다. 날렵한 몸매, 가벼운 골격, 그리고 극도로 유연한 척추는 짧은 전력 질주에서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놀라운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만 수축 가능한 발톱은 스파이크처럼 땅을 단단히 움켜쥐는 데 도움이 되며 긴 꼬리는 방향타 역할을 하여 숨막히는 추격전에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노란색 점박이 털은 치타가 초원에 완벽하게 녹아들도록 합니다. 얼굴에 있는 두 개의 특징적인 검은색 눈물 자국은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줄여주고 시력을 향상시킵니다. 다른 대부분의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과 달리 치타는 낮에 사냥한다. 예리한 시력 덕분에 치타는 멀리서 먹잇감을 발견하고 조용히 접근한 뒤 폭발적인 속도로 돌진한다. 사냥은 인내심으로 시작된다. 치타는 풀밭에 몸을 낮게 웅크리고 목표물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치타는 거리, 바람의 방향, 그리고 먹잇감의 도주 경로를 계산한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다. 순수한 에너지의 폭발, 약 23피트 길이의 발걸음으로 그 몸은 거의 땅 위를 날아다니는 듯하다. 하지만 경주는 사냥으로 끝나지 않는다. 치타는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더 큰 포식자들이 전리품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빨리 먹어야 한다. 치타의 사회적 행동 또한 독특하다. 대부분의 암컷 치타는 홀로 생활하지만 수컷 치타는 보통 형제들로 이루어진 동맹을 결성하여 함께 영역을 보호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냥한다. 하지만 치타의 개체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야생에는 약 117마리의 성체만이 남아있다. 이들의 보존 상태는 취약으로 분류되며 이는 전 세계적인 보존 노력에 대한 긴급한 경고이다. 치타가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끼시나요? 모든 근육이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동원되는 그 순간은 자연에서 가장 장엄한 광경 중 하나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래에 당신의 감정을 공유해 주세요. 자연은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 숨쉬게 됩니다. 못지않은 우아함을 지닌 코리오투티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거운 나는 새이자 보츠와나의 국조로 침착하고 위험 있는 태도로 움직입니다. 인상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부분의 삶을 땅 위에서 보내며 초원을 느긋하게 걸어 다닙니다. 그 얼룩덜룩한 회갈색 깃털은 완벽한 위장 역할을 하여 초원과 완벽하게 어우러지게 해줍니다. 기회주의적인 잡식성 동물로서 이들은 곤충, 작은 파충류를 사냥하며 씨앗과 과일도 먹습니다. 이 새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물은 주로 음식에서 흡수되는데
이는 건조한 환경에서 영리한 생존 전략입니다. 사부티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새인 타조의 서식지입니다. 키가 9피트까지 자라는 타조는 다른 어떤 새보다도 월등합니다. 길고 튼튼한 다리는 빠르게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자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발차기로 효과적인 방어 무기가 됩니다. 타조는 시속 43마일까지 전력 질주할 수 있습니다. 직경이 거의 2인치에 달하는 육상동물 중 가장 큰 눈은 멀리서도 위험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날 수는 없지만 부드러운 깃털은 천 조절과 수컷의 복잡한 구애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식물을 먹지만 곤충을 잡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음식에서 수분을 흡수함으로써 직접 물을 마시지 않고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북서쪽으로 이동하면 리냔티 습지는 무성하고 신비로운 자연지역으로 두드러집니다. 늪지대, 스러, 습지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환경은 수많은 야생동물, 특히 물에 의존하는 종들에게 이상적인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리냔티는 450종 이상의 조류가 기록된 중요 조류 지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옅은 안개가 늪 위를 떠다닐 때 고요하고 고대적인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담수파충류인 나일악어입니다. 이들의 피부는 뼈 조각들로 강화되어 거의 뚫을 수 없는 갑옷을 형성합니다. 이들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교체되는 원뿔 모양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극도로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냥 방식은 인내심의 본보기입니다. 이들은 물속에 몸을 숨기고 눈과 콧구멍만 드러낸 채 물고기, 새는 물론 영양, 물소, 심지어 사제 이르기까지 강가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먹이를 붙잡으면 이들은 무시무시한 데스롤 기술을 사용하여 엄청난 힘으로 몸을 회전시켜 먹이를 한 입 크기의 조각들로 찢어버립니다. 이 습지 지역에는 코끼리와 콧불소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반수생, 육상동물인 하마도 서식합니다. 이들의 피부는 두껍고 햇빛의 극도로 민감하여 지속적인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마들은 빛담이라고 불리는 붉은색 액체를 분비하는데 이는 천연 선크림, 보습제 역할을 하며 항균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눈, 귀, 콧구멍이 머리 위쪽에 높이 자리 잡고 있어 몸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을 때에도 보고 듣고 숨을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보내지만 이들은 실제로 수영을 할 수 없으며 강바닥을 따라 걷거나 뛰어다닙니다. 하마들은 지배적인 수컷 한 마리가 이끄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맹렬한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해 물속에 몸을 담그고 해질 역해만 풀을 뜯기 위해 육지로 올라옵니다. 집단 생활로 눈에 띄는 또 다른 종은 아프리카 들개로 당열과 효율성의 상징입니다. 한 무리는 보통 30마리 가까이 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배적인 한 쌍의 암수 개체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별한 점은 놀라운 이타심입니다. 무리 전체가 새끼들을 함께 돌보고 굴에 남아있는 개체들을 위해 부분적으로 소화된 먹이를 가져다주며 부상당하거나 늙고 약해진 구성원들을 돕습니다. 이들의 사냥 전략은 동물 왕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먹잇감이 지칠 때까지 끈질기게 추격합니다. 이들은 삑삑거리는 소리와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로 소통하며 공격을 완벽하게 조율합니다. 놀라운 협력과 지구력 덕분에 이들은 최대 80%의 사냥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운명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아프리카 들개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었는데 작은 규모로 흩어져 있는 개체군이 집게로부터 전염되는 질병과
인간과의 갈등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리니안티의 변화 속에서 회색관 두루미는 마치 왕실 무용수처럼 등장합니다. 화려한 황금빛 볕과 우아한 회색 깃털로 이 두루미는 모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가장 경이로운 순간 중 하나는 이들의 구애춤인데, 이는 리드미컬한 발걸음, 공중으로 솟구치는 움직임, 그리고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가 어우러진 장엄한 공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움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색관 두루미는 습지 서식지 손실과 불법 거래로 인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건조한 숲과 점차 사라져가는 호수들 사이에서 아프리카 표범의 모습이 드러난다. 털에 복잡하게 얽힌 검은색과 노란색 무늬들은 이 동물을 야생 세계의 유령으로 만든다. 근육질의 몸과 수축 가능한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표범은 자기 몸무게의 2배나 되는 먹이를 나무 위로 끌어올려 청소동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등반의 명수이다. 그것의 야간 시력은 인간보다 6배 더 민감하여 어둠 속에서 완벽한 사냥꾼이 된다. 표범의 독립성은 자신만의 영역을 설정하고 소변과 나무에 남긴 발톱 자국으로 표시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조용한 포식자들 외에도 흰 코뿔소의 강인한 모습은 생존의 풍경에 희귀한 한 조각을 더합니다. 근육질의 외모 뒤에는 감동적인 생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흰 코뿔소는 5 코뿔소 종 중 가장 큰 종이며 크기 면에서는 코끼리 다음으로 큽니다. 특징적인 사각형 입술은 풀을 뜯어먹기에 완벽한 도구입니다. 비록 수톤에 달하는 무게지만 놀라운 속도로 질주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력 때문에 예민한 청각과 후각으로 이를 보완합니다. 공격적인 검은 코뿔소와 달리 흰 코뿔소는 더 온순하며 작은 무리를 지어 삽니다. 느린 번식 속도는 잔혹한 뿔 밀렵과 결합되어 이들을 극도로 취약하게 만듭니다. 19세기 말 남부 흰 코뿔소는 100마리도 채 남지 않아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끈질긴 보존 노력 덕분에 이 종은 기적적인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리듬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영양종인 일런드 영양들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지 상태에서 8피트 높이까지 뛸 수 있는 놀라운 점프의 명수입니다. 일런드 무리는 느슨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신선한 풀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이들의 경이로운 갈증 저항 능력은 식물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가장 가혹한 시기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가사의 옅어지는 금빛 풍경 속에서 갑자기 흑백 줄무늬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버첼 얼룩말이었다. 사람의 눈에는 그들의 털가죽이 두드러져 보일지 모르지만 초원의 아른거리는 빛 아래에서는 이 줄무늬들이 오히려 개체의 윤곽을 흐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혼란 위장이라 불리는 효과로 포식자들이 무리 속에서 특정 개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최신 연구는 더 나아가 줄무늬 털가죽이 채채파리 같은 해로운 곤충들의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버첼 얼룩말은 매우 끈끈한 사회체계를 유지한다. 이들은 우두머리 수컷 한 마리가 이끄는 하렘이라 불리는 소규모 가족 집단으로 살아간다. 건기가 찾아오면 이 가족 집단들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물웅덩이 주변으로 모여들어 더 큰 무리를 형성한다. 이들은 물에 크게 의존하며 수원지에서 좀처럼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초베의 태고적 아름다움 속에서도 전례 없는 도전들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과 강구량 감소는 혹독한 압력을 초래했습니다. 습지는 점차 말라가고 있으며 야생동물들은 더 멀리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인간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밀렵의 증가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05마리의 코끼리 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2019년에 사냥이 합법화된 것 또한 코끼리 무리의 사회적 구조를 파괴했으며 그 결과 인간과 코끼리 간의 충돌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암울한 그림 속에서도 희망의 빗줄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 덕분에 현대적인 야생동물 법의학센터가 보츠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및 동위원소 분석과 같은 최첨단 DNA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불법 야생동물 제품의 출처를 추적하고 범죄 조직을 적발합니다. 하지만 초배는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이곳의 구원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각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물의 수호자이지 무책임한 지배자가 아닙니다. 사막 코끼리는 초원지대 친척들보다 몸집이 작지만 놀라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고 튼튼한 다리는 모래 언덕을 건너는데 도움을 줍니다. 길고 유연한 코는 물과 식물 뿌리를 찾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들의 파기 활동은 모래 속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작은 구덩이를 만들며 이는 다른 많은 종들에게 생명줄이 됩니다. 코끼리 무리가 이동하자 아프리카 타조들이 나타났다. 비록 날 수는 없지만 근육질의 다리 덕분에 타조들은 뛰어난 지구력을 자랑한다. 그들은 먹이를 찾아 매일 수십 마일을 이동할 수 있다. 그들의 경계심은 생존의 열쇠이다. 강력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교활한 하이에나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타조 무리는 일제히 속도를 높이며 치열한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막의 왕, 사막사자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체 나미브 사막에는 약 100마리 정도만 살아남았습니다. 먹이 부족은 이들을 가축 사냥으로 내몰았고 이는 인간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종의 상실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 붕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데저트 라이언 컨서베이션과 같은 단체들은 현대 기술을 적용하여 각 사자에게 GPS 장치를 부착, 그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학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지구를 보호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에 대한 상기이기도 합니다.